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어봅니다. 오랜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 결심을 했잖아. 매일 영상을 최소한 한 개는 올리자고. 그 원칙에 입각해 생각해 본자면 매일 못 올리고 있지. 심지어 지금 오후가 됐는데 머리도 안 감았어. 뭐 내 인생이 원래 그러지. 원래 더럽고 추잡한 인생이니까. 망한 인생인가? 썩은 인생인가? 아니 뭐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는데 요새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 많이 힘든 것 같아. 많이 힘들다는 표현으로는 말이 안 되고 그냥 좀 심하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돈이 없어. 선풍기 좀 킬까? 아니, 키지 말자. 왜냐면은 지금 아래 속옷밖에 안 입었거든. 막 여기 선풍기 키러 갈 때 막 속옷이 보일까봐 좀 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다시 찍을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 조금만 땀 흘리자고 영상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은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절망투성이 인생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망을 사실 29살이 될 때까지 연애도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어. 많이 오래 끌어봤자 3개월을 못 버텼던 것 같아. 항상 내가 못 버텼다기보다는 여자친구들이 나에게 못 버틴 거지. 첫 연애는 중3 때였어. 중학교 3학년 때 짝꿍이랑 사귀었었는데 그냥 떠나버렸지. 고등학교 다른 데로 난 남고로 빠졌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는 1년 어린 여자애랑 사귀었는데 어떻게 만났는지는 밝히지 않을게. 뭐 인터넷으로 만났으니까. 네, 우연히 같은 지방에 살았었고. 그리고 대학생 때는 연애를 좀 많이 했는데 다 오래 가지도 못했었고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29살인 김건우는 성경험이 없습니다. 참, 뭐 인생이 있다고인가 생각도 들고, 뭐 충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 요새 2030 남자 세대들이 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성적인 경험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니까. 뭐 그 점을 가지고 억하심장에 시달리거나 억울하거나 하진 않는데, 좀 쓸쓸하긴 하네. 여자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알바도 안 하고 있고, 가끔 독서는 하지만 독서가 돈을 만들어주진 않잖아. 다만 독서를 하면 교양이 생길 뿐이지. 난 개인적으로 독서를 이렇게 생각해. 독서는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게 아니야. 활자를 읽는 거라면 뭐 그냥 인터넷 싸구려 소설 읽어도 상관없지. 인소라고 하지. 인터넷 소설, 웹소라고도 하나? 무슨 말이냐? 독서라는 건 결국 필자와의 대화인 거야. 무슨 말이냐? 꼰대 같은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야.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필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말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뭔 책이 있을까? 여기 돈의 속성이란 책이 있어. 아이씨. 여기 돈의 속성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그렇게 재밌게 읽진 않았지만 몇 번 읽어봤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돈의 속성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사람인데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있는 활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김승호라는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성을 적어놓은 책이 이 돈의 속성이잖아. 작가가 김승호니까. 즉 돈에 대해서만큼은 김승호하고 이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그게 어떻게 대화입니까? 일방적인 지식 전파 아닙니까? 뭐 책을 읽고 실제 김승호하고 화상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책이 몇 쪽이냐면은 장장 415페이지란 말이야. 이 책에 써있는 내용 415페이지를 김승호라는 사람이 열변을 토하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면대면 대화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거는 거의 고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김승호라는 사람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김승호라는 사람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하고 타인의 가치관에 대해 인생에 대해 궁금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승호라는 사람이 돈의 속성을 생각하는 방식 중에서 말이 어렵다. 김승호라는 사람의 뇌에 총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중 돈에 관련된 부분만을 뽑아낸 게 이 책이야.
어. 그럼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독자로서 작가인 필자인 김승호하고 대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야. 근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위인도 있고, 내가 물리적으로 또는 자격적으로 자격이 안 돼가지고 직접 면대면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의 두뇌를 통째로 뽑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책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 멘토 임 작가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독서를 안 한대. 왜 안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 카페 가입해가지고 그 자곡마을에. 그랬더니 세상에는 쓰레기 같은 책들이 너무 많고 차라리 그 시간에 논문을 읽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 난 그 사람이야말로 바보라고 생각해. 왜 바보라고 생각하냐면은 대중에게 단행본으로 낼 수 있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봐도 되거든. 오히려 논문은 노벨상급 논문이 아닌 이상 논문은 석사 박사 하면 누구나 쓰는 거야. 근데 아니 이건 모르겠어. 일상적인 지식이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게 더 가치가 있는지 학구적인 지식, 수능 지식이지. 수능 지식의 발전형이지 석사 박사는. 그런 지식이 발달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난 100% 전자입니다. 솔직히 나는 공교육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국어, 영어, 수학 다 쓸모가 없어. 자기 직업으로서, 자기 사업으로서 도움이 되는 지식들만 실용서로서, 단행본으로서 발췌해서 부분 읽는 게 차라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까놓고 나이가 대졸자이긴 하지만 2년제 나오긴 했지만 대학도 왜 가는지 모르겠어. 나 대학간 나온 거 진짜 후회합니다. 대학은 진짜 쓰레기 같았어. 왕따만 당하고 마음에 상처만 입었지. 연애도 변변찮게 못하고.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반지성주의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반지성주의자겠어. 다만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교과서가 얼마나 정치적 색이 심한데 일본 교과서 봐봐.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써있다고. 그럼 임생멘토 임작가 말은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솔직히 공교육의 수능 지식은 그리고 석사 박사까지 가서 뭐 석사 박사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공교육은 의무교육이잖아. 고등학교 의무교육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는데 아무튼 다 이어져 있잖아. 수능 지식으로. 수능 지식은 정시에서 평가하지. 뭐 수시도 결국 수능의 파생형이라고 생각해. 나는 교과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중심의 교과서 교육은 난 한마디로 그냥 잘라줄게. 쓰레기야. 그거 익힌다고 돈을 벌 수가 없거든. 돈이 전부입니까? 교양도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덜 가난해 본 사람들이 한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봐봐. 나는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책이 박영주라는 사람이 지은 거야. 적어도 이 사람의 교육 철학, 공부 철학만큼은 이 책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고, 이 책도 몇 페이지야? 287페이지인데 적어도 287페이지에 걸친 자질구레한 지식들을 이 박영주 변호사가 대화하면서 갑자기 그냥 강의를 하는 대화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대부분 면대면 대화라고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진짜 말이 너무 헷갈리는데 내가 하고자 한 말은 이거야.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독서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면대면 대화보다는 위대할 수 없지 않나요? 맞아, 맞는 말이야. 근데 독서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니. 이건 정적인 지식이잖아. 책으로 고정되어 있고 뭐 인쇄된 게 유동적이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진 않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돈 버는 법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샀어. 원제가 The Science of Getting Rich야. 여기서 rich라는 말은 부유한 이런 뜻이지. 플루언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은 동의어로 여기 원제를 보여줄게. The Science of Getting Rich. 그러니까 직역하면 부자가 되는 과학인데 부자가 되는데 과학적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지. 하지만 과학적 방법이라는 걸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막 스포이트로 약물 뿌리고 막 균 배양하고 그런 걸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은 쓰레기지. 유사과학이지. 동기부여 뒤집기인데 이거 엄청 비판한 걸로 알아. 난 이 책 읽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건 뭐 실험실에서 뭐 과학적 상품을 생산한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기업적 사고방식이지. 과학적 방법으로서 부자가 된다는 건 자연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야. 즉 인간 사회도 자연의 보편성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매개체는 돈밖에 없다는 거지.
모든 걸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돈이 유일하니까. 돈밖에 없으니까. 난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자가 맞다고 생각해. 자기계발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난 배금주의자입니다. 돈이 너무 좋아. 근데 계좌엔 0원밖에 없어. 그래서 연애도 못해. 그래서 시험 끝나면 알바라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